이승만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강의의 제목은 자유인의 나라를 세우다 것입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세워진 그 사건과 관련한 이승만의 역할, 업적, 그의 이념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잘 아시는 이야기인데요. 대한민국이 성립하는 과정을 간략하게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면은 1948년 5월 10일에 유엔 총회의 결의에 따라서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의 감시하에서 총선거가 시행됐습니다. 그리고 5월 31일에는 그 총선거로 당선된 국회의원들 198명이 우리나라 최초로, 한국 역사상 최초로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 국회를 열었지요. 재헌국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 재헌국회가 서둘러 헌법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7월 17일에는 헌법이 공포되었고요. 그 헌법에 따라서 초대 대통령으로 이승만 박사가 선출이 되어서 7월 24일에 대통령에 취임을 했습니다. 대통령에 취임한 이승만 박사는 정부 조직에 착수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부의 주요 강요는 물론이거니와 대법원장을 포함한 사법부의 구성을 완료하는 것이 8월 4일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유엔 한국임시위원단과 그리고 미국에게 이제 우리 준비가 다 되었으니까 독립하겠소라는 방침을 통보하는 것이 8월 6일입니다. 그리고 두 유엔 한국임시위원단과 미국은 그 독립 방침의 통보를 접수 수락을 합니다. 이에 바로 코앞에 8월 15일, 즉 3년 전에 해방을 맞이했던 그 기쁜 날이 있기 때문에 해방의 기쁨을 겸하여 이날 정부 수립, 곧 광복을 선포하자. 이렇게 해서 8월 15일 정부 수립을 선포하는 성대한 식전이 중앙청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그리고 8월 24일까지 한 열흘 동안 미 군정은 지난 3년간 한반도 남쪽을 통치해온 미 군정은 제반 행정권을 대한민국 신생정부에 이양을 합니다. 그해 12월 12일 파리에서 열린 유엔 총회는 대한민국 정부의 합법성을 승인을 하죠. 이 승인의 기초에서 1949년 1월 달에 미국이 맨 먼저 대한민국 정부를 승인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서울에 주재한 미국의 대표부를 미국의 그 대사관으로 성격을 하고 초대 대사로서는 무초 씨가 부임을 하죠. 그리고 미국의 뒤를 이어 영국 등 자유우방이 차례차례로 대한민국을 승인하여서 1950년 3월까지는 자유우방 26개 국가들이 대한민국을 승인하였습니다. 이 왼쪽에서 보시는 이 포스터는 총선거 50선거에 참가를 독려하는 국민 포스터인데요. 그 한중앙에 그 아치 바로 밑에 있는 중앙정부 수립이란 말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중앙정부라는 말은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이 유엔으로부터 임무를 부여받은 그 정부의 이름입니다. 남북한에 걸쳐서 주민의 자유선거에 기초한 총선거를 실시해서 중앙정부를 수립하라 했는데 그 중앙정부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선거는 비록 북한에서 공산 세력들의 저항으로 총선거가 시행되지 못하지만은 남한만이라도 주민의 다수인 3분의 2가 사는 남한만이라도 그 선거를 시행해서 정부를 구성하는 것인데 그 정부는 유엔이 그 중앙정부로 그 명명한 이름 붙인 바로 그 정부에 해당한다. 바로 그 정통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이 강의의 주역인 이승만 대통령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1950, 5월 31일 첫
그 국회가 열렸습니다. 이 국회에서 최고령자인 이승만은 국회의장으로 선출이 되었고요. 의장으로 선출된 다음에 개회사를 합니다. 그 개회사의 내용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어떻게 와 있는가, 그 역사적 과정을 설명을 하는 건데요. 3.1운동이 그 출발입니다. 3.1운동 이후에 13도 국민대회가 있었다. 그리고 임시정부를 건설했다. 바로 이게 13도 국민대회가 한성임시정부를 성립시킨 것이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3.1운동 이후 성립한 한성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의 보통의 기원이다 하는 것을 그의 평생의 지론을 여기서 다시 한번 밝힙니다. 임시정부를 건설해서 세계의 독립을 선포했으나 그때는 세계 대세로 인해서 실패했다. 좌절했다. 아무도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았다. 그래서 해내외 동포들의 독립을 위한 혈전고투가 이어졌고 드디어 오늘 이 영광스러운 국회를 개원하니 이는 3.1운동 당시에 소집된 13도 국민대회의 개성이요. 그리고 이 국회가 장차 헌법을 만들고 정부를 구성하게 될 그 정부는 임시정부의 개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역사적 그 보통의 기원이 임시정부에 있다는 것은 이때 초대 국회의장 이승만이 분명히 한 바입니다. 그래서 장차 수립될 정부가 임시정부의 개성이요. 이 국회는 전 민족을 대표한 국회요. 그리고 장차 수립될 정부는 한국 전체를 대표한 유엔 결의에 적합한 중앙정부다. 조금 전에 중앙정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비록 3.8 이남이긴 하지만은 장차 우리가 아직도 선거를 못하고 있는 이 100석을 마저 채워서 300석으로 장차 완성될 이 국회인데 그런 그 미완의 측면을 남겨두고는 있지만은 이 국회와 이 정부는 유엔이 결의한 중앙정부, 전 민족의 중앙정부에 해당하는 법통을 지닌다. 따라서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성하거니와 국제사회가 결의한 유엔의 결의에 그 법통을 개성하는 그런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다. 저는 전 한국인이면은 바로 건국의 초창기에서 초대 국회의장 이승만 박사가 한 이 이야기는 늘 가슴에 새겨두어야 될 그러한 역사의 어떤 그 진리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국회의장의 이와 같은 생각은 국회가 만드는 헌법의 전문에 그대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 왼쪽에 보시는 이 두 가지는 헌법기초위원회 초안 그리고 헌법기초위원회가 성안한 그 헌법 전문의 초두입니다. 헌법기초위원회가 이제 유진호라는 한 개인이 만든 안인데요. 이걸 접수해서 검토를 합니다. 거기에 의하면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한국 인민은 3.1혁명의 위대한 발자취와 거룩한 희생을 추억하며 불굴의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지금 자주독립의 조국을 재건함에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대한 발자취, 거룩한 희생 이런 문학적인 표현은 다 빠지고 헌법기초위원회가 성안을 한 것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한국 인민이 대한국민으로 바뀌었습니다. 3.1혁명의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지금 자주독립의 조국을 재건함에 있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 이승만 국회의장은 본인이 직접 본회의에서 사회를 보면서 이것을 수정을 할 것을 여러분들에게 여러 국회의원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여기까지는 같습니다.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그러니까
3.1혁명의 위대한 독립정신이 아니라 3.1 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건립해서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자주독립의 조국이라 했는데 이런 민주독립국가로 이것이 함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이것이 이제 계속 발전해 와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법통은 임시정부에 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있다는 것이 이제 우리 한국에 누구나 공유하는 어떤 역사적 어떤 진실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진실은 바로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 국회의장의 개인적인 어떤 노력에 의해서 성문화된 것이다. 이 점을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 이 3.1 운동을 재해석을 하면서 또 대한민국의 역사적 법통을 임시정부에서 찾으면서 이것을 헌법에다가 명시한 당자인 이승만 초대 국회의장이나 초대 대통령을 빼놓고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경향이 특히 이 정부 하에서 강하게 두드러지고 있고 두 달 뒤에 있을 3.1절 100주년 기념식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지우기 하는 그와 같은 작업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것은 정말로 역사의 진실, 객관적인 역사적 현실과 동떨어진 일종의 횡포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드디어 8월 15일 이 대한민국의 독립을 선포하는 그 식전에서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이승만의 한 연설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이 연설을 기회 있을 때마다 여러 자리에서 자주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새로운 나라는 민주정체다. 민권과 개인의 자유를 보호할 것이다. 민주정체의 요소는 개인의 근본적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다. 개인의 근본적 자유라는 것은 전부 하나님이 조물주가 준 것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누구도 이를 임의로 빼앗거나 부정할 수 없는 그러한 질서로서 자유다 그런 뜻입니다. 국민이나 정부나 항상 주의해서 개인의 언론과 집회와 종교와 사상 요 네 가지가 4대 자유입니다. 언론과 집회와 결사 그리고 종교 그리고 사상 학문 이 자유를 극력 보호를 해야 한다. 우리가 40년 동안 외적의 손에 모든 학대를 받아서 말과 행동뿐 아니라 생각까지도 자유롭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개인 자유와 자유 판단권을 위해서 쓰지 않고 싸웠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독립운동을 했느냐? 우리가 왜 독립운동했느냐? 이 말을 다중 앞에서 떳떳하게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이 바로 이승만이었습니다. 그는 1895년부터 따지면 무려 50년 이상을 개인의 어떤 이상적인 이념을 추구한 혁명가로서 살아왔습니다. 그 혁명은 곧 독립운동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독립혁명을 했느냐? 외적이 우리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고 우리의 자유를 구속했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왜 독립운동했느냐? 우리의 빼앗긴 근본적인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서였다. 공산주의자라면 공산혁명을 위해서 독립운동했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자로서 개인의 자유를 근본적, 천부적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독립운동을 했다. 이렇게 독립운동의 대강을 이렇게 선포를 한 다음에 이 자유는 어디서 왔느냐? 우리 건국의 뿌리는 어디 있느냐? 왼쪽에서 보는 사진은 건국 식전 독립을 선포하는 그 잘 알려진 그 식전의 사진인데요. 이 자리에서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한 연설 가운데 이 오른쪽에 있는 그 대목은 저는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압박하는 외적은 그들의 전제 정치를 고집하였으므로 우리의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마음은 더욱 굳어져서 모든 일에 서양 민주국의 방식을 모범으로 하여
우리의 공화적 사상과 습관을 꾸준히 발전시켜 왔고 그 민주주의와 공화주의가 30년 동안 뿌리를 깊이 박아 지금의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이 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세우는데 이 민주주의 또는 공화주의의 뿌리는 어디 있느냐? 서양 민주국의 방식을 모범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통, 성리학의 나라, 조선왕조를 지금 회복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자유, 인간의, 개인의 근본적인 자유, 이것은 서양 민주국에서 나온 것이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이고 전 세계를 문명 개화로 이끄는 근본적인 이념이고 이것이 조물주가 인간과 세상을 창조하신 큰 뜻이다 하는 제가 이전에 쭉 강조를 해왔습니다만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양 민주국의 방식, 구체적으로는 미국입니다. 미국의 독립정신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함에 있어서 평등하게 창조를 했고 그리고 자유와 그리고 평등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하는 바로 이 미국 독립선언문에 나타난 바로 그 이야기. 그리고 그것을 읽고 그가 그렇게 감격에 맞지 않아서 썼던 독립정신이라는 책의 기본 줄거리. 바로 그것입니다. 그 젊었을 때부터 평생에 걸쳐서 추구한 자유민주의 혁명. 그것이 이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국가의 성립으로 결실을 보게 될 때 그가 평생 의지하고 추구해오던 그의 정치 이념을 그리고 역사관을 세계사의 인식을 이렇게 뚜렷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서양 민주국의 방식을 모범으로 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의 지성계는 한국의 역사학계는 이 말을 외면해온 지 참으로 오래되었습니다. 오늘날 한국인들은 한국 민주주의 뿌리가 어디냐 하면은 세종대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지요. 한갓 우스개가 아니라 정부의 공식 식전에서 대통령의 광복절 치사에서 한글날 치사에서 그런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이야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은 이 어떤 그 세계사의 역사의 이해나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나 우리 역사에 대한 이해가 지난 70년 동안 오히려 후퇴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그 비감한 감정을 느끼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20회 강의를 통해서 쭉 강조를 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이승만이라는 한 사람이 평생에 걸쳐서 추구한 그리고 지난 50년 동안 그가 총사한 독립운동의 중추, 가장 중요한 기둥, 그 한 6가지를 다시 한번 요약을 하겠습니다. 이념은 개인의 근본적인 자유입니다. 역사를 발전시키는 문명 개화로 이끄는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정신적으로 풍요롭고 물질적으로도 번영하게 만드는 그 근본 이념은 개인의 근본적인 자유다. 그 다음에 이 신생 대한민국의 정통성, 우리의 독립운동의 정통성은 3.1운동에 있다. 3.1운동에 의해서 13도 대표가 만들어서 결성한 한성 임시정부 그 법적 정통성에 있다. 그리고 이 한성 임시정부의 법통의 그대로 옮겨간 것이 중국에서 결성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죠.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이승만 자신이 임시대통령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독립운동의 정통은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점에 이승만이 끝내 양보하지 않는 이승만 개인의 명예와 영달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래야 독립운동이 성립한다고 그는 생각했던 것이죠. 근데 우리의 독립운동을 규정한 어떤 국제정세는 뭐냐? 자유주의, 개인주의 대 전체주의, 공산주의다 말이죠. 자유주의 대 전체주의의 전쟁. 이것이 바로 20세기 전반 세계의 국제 정세입니다. 이 전쟁에 있어서 자유주의는 정의의 전쟁을 정의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세계 정세가 자유주의와 전체주의의 대결로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를 병탄한 일본은 전체주의다. 미국은 자유주의를 대표한다. 따라서 자유주의와 전체주의의
이 전쟁에 있어서 언젠가는 충돌하는 가운데 이러한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 한국인들은 그의 독립을 찾을 수 있다 하는 1905년 그때부터 40년간 줄기차게 그는 이와 같은 국제 정세를 전제하면서 언젠가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미일 전쟁의 그날이 올 때 우리는 독립을 한다 하는 이러한 큰 원대한 어떤 국제 정세 결국은 옳았던 것이죠.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에 헛웃음을 짓고 허무주의다, 외세어전주의다 했지만 역사는 그렇게 흘렀습니다. 이를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독립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체적인 방향은 뭐냐? 실력을 양성해야 된다. 외교, 재정, 실업, 학무 모든 방면에서 근대 문명을 익혀야 된다. 지금 이 상태로는 독립을 시켜줘도 독립을 할 방법이 없다. 근대 문명의 실력을 양성해야 된다. 그 다음에는 민주주의는 좀 뒤로 미루고 이 법통,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법통을 중심으로 대동단결하자. 마치 군사 조직처럼 말이죠. 대동단결하자. 각자주의 주장은 좀 뒤로 미뤄라. 혹자는 이것을 가지고 이승만 자신이 독립의 영수가 되고자 한다. 물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서는 모래알같이 흩어진 사람들을 이 지고 매우 지난한 독립운동의 대열로 동원하거나 단결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승만은 우리 믿고 한번 서로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 법통을 대표하고 있는 나를 좀 따르고 지원해 달라.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알았습니다. 그것이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해방을 맞아서 통한에 차라리 죽고 싶다고 할 정도로 어떤 마음에 회한이 남았던 그와 같은 독립운동의 역사이기도 했던 것을 우리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승만과 그를 지지하는 동지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임시정부의 김구성생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이것을 사수해 온 거죠. 법통을 중심으로 한 대동단결. 그리고 때가 되면은 국제공의에 입각해서 만국공법이 허락하는 독립전쟁을 수행해야 된다. 우리의 대포와 우리의 비행기로 일본에 선전포고하고 독립전쟁을 수행해야 한다. 하는 이러한 그 독립운동의 방향을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독립운동을 도와줄 사람은 국제정세에 있어서 정의의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미국이다. 자유주의 대 전체주의 전쟁에 있어서. 그래서 근데 미국은 우리한테 큰 빚이 있다. 미국을 비판하고 미국의 도움을 호소할 근거가 있다. 바로 1882년 조미수호 조교 제1조다. 이 1조에 의하면은 미국과 조선은 서로 영구 평화의 그 수호 조약을 맺음에 있어서 한 나라가 공경에 처하면은 다른 나라가 선의의 거중을 든다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미국은 그 세계 영구 평화에 큰 대의를 저버렸다. 그렇지만은 그 조약문은 아직도 유효하다. 저 국무성의 창고에는 폐기되지 않는 유효한 조약의 문서가 있다고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미 국무부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죠. 조미수호 조기 제1조는 1905년에 맺어진 일본과의 조약으로 이미 폐기된 지 오래다라는 입장입니다만 그러나 이승만은 계속 이 문제를 끝까지 물고 늘어짐으로써 심지어는 나중에 한미 상호 방위 동맹을 체결하는 데 있어까지도 이 문제를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이승만은 참으로 집요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독립의 대외 명분을 마지막으로 한국의 독립은 세계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중립통상국으로서 한국은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한다. 하는 이와 같은 이런 것을 가지고 50년 동안 1905년부터 치면은 43년 동안 독립운동을 해온 사람이 결국은 이 노선의 결실로서 48년 8월 15일 독립을 선포를 할 때 그 개인의 감격과 어떤 그 충만감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와 같은 연설로 그와 같은 역사의식으로 표현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날 동경에서는 태평양 사령관
다글라스 맥아더 장군이 참석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오랫동안 서로 연배도 비슷하고 서로 의지하고 이승만 대통령이 공경에 처할 때마다 맥아더 장군은 많은 도움을 주곤 했던 그와 같은 사이입니다. 부부가 함께 이 독립식전에 축하하기 위해서 참가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예정에도 없던 맥아더 사령관의 방문에 감격을 해서 그에게 축사를 요청을 했습니다. 맥아더 장군은 다음과 같이 축사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우국자가 이승만 대통령을 가리킨 겁니다. 일본의 압박 사슬을 벗기 위해서 고투하는 그것을 감탄해가며 지켜보았다. 오랫동안 지켜보았다. 귀국의 재생은 대한제국의 폐망과 대한민국의 부활은 인간 자유의 이념이 사회에 깊이 뿌리를 박아 영원히 멸할 수 없다는 사실에 산증 거다. 인간 자유의 이념은 한번 뿌리 박히면은 이걸 결코 멸할 수 없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은 좀 혼란스럽고 위기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인들은 이미 자유인이 된 지 70년이 되었습니다. 이 자유는 결코 소멸하지 않고 이 위기는 조만간 어떤 식으로든지 아름답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해요. 미국 국민은 1882년 양국 간의 우호 통상을 체결하여 양국 간의 영원한 평화와 우위를 선포했으며 미국 국민은 이 서약에서 이탈한 적이 결코 없으며 그런 만큼 한국인은 불가분 불가리의 우호관계를 신뢰할 수 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립 서비스이기도 합니다. 미 국무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고 맥아더 장군의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나 맥아더 장군은 미국인을 대표해서 1882년 양국 간의 우호 통성 조약에서 서로 맺은 영원한 평화와 우위의 정신은 아직도 살아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승만이 평소 무엇을 이야기하고 다니는지 잘 알기 때문에 이승만에게 이제 미국과 한국은 당신이 주장한 대로 그 82년의 그 정신으로 돌아가서 앞으로 영원한 평화와 우위의 관계를 맺자 하는 그와 같은 그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이 맥아더 장군은 군인이기도 하지만 아주 훌륭한 어떤 그 문학적인 재능을 가지고 많은 명연설을 남긴 분입니다. 이 맥아더 장군의 이 연설문도 저는 그야말로 명연설 중에 하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뒤이어 12월 12일 날 유엔 총회가 한국을 승인을 했습니다. 유엔 총회는 임시위원단이 선거를 감시하고 자문할 수 있었으며 모든 한국인이 압도적 다수가 살고 있는 한국의 그 부분에 대해 실효적인 통제와 관할권을 행사하는 합법적인 정부, 곧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는 것. 이 정부는 한국의 그 부분에 거주하는 유권자들의 자유의사의 유효한 표현이며 임시위원단이 감시하였던 선거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정부는 한국에서 유일한 그러한 정부라는 것을 선언한다. 세 가지를 선언했습니다. 이 영문에서 보면 that. 제가 왼쪽에서 번역한 것에는 것입니다. 세 가지 팩트, 세 가지 것을 선포를 했습니다. 한국에 합법적인 정부가 들어섰다. 그 정부의 이름은 대한민국 정부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정부는 유권자들의 자유의사에 기초한 자유의사의 유효한 표현인 선거에 기초해 있고 그 선거는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이 감시해서 공정했다고 판정을 한다. 세 번째는 그러한 정부는 한국에서 이 한반도에서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북한에도 정부를 칭하는 정부 조직이 성립을 했지만은 그 정부는 주민의 유효한 의사의 유효한 표현이 선거에 기초하고 있지 않다. 합법적인 정부가 아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세 가지 사실을 유엔 총회가 결의를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법통성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 유엔 총회의 한국 승인을 두고 여러 가지 그 잘못된 해석이 횡행하고 있는데요. 특히 세 번째, 한국에서 유일한 그러한 정부라는 요 한국이라는 것을
선거가 시행된 그 지역의 한국 이런 식으로 왜곡을 해서 왜곡 해석을 해서 대한민국의 법통성은 38도선 이남에 국한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그것은 매우 잘못된 해석이다는 것입니다. 이후 유엔 총회가 1991년인가 남한과 북한 모두를 유엔에 가입시킴으로써 이 결의안은 역사의 문장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문장으로 사라졌다고 해서 함부로 제멋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48년부터 90년까지는 유엔의 한국 정책에 있어서 엄연한 표대가 되어온 그러한 중요한 문서고, 그리고 그 40년간 우리 한국인들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의 국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관련해서 이 문제는 결코 함부로 해석되거나 잘못되어 해석되어서는 안 될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러한 국제 결의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유엔의 결의가 이루어지자 이승만은 국민과 미국에 대해서 감사와 당부를 성명을 2차례나 발표를 합니다. 과거 50년간 평화만을 위한 정책과 양보로 세계전쟁이 발생했다. 일본과 같은 침략국이 양성됐다. 우리는 거의 희생되었다. 평화는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정의가 빠진 평화, 전쟁이 싫어서 양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평화, 이거 진정한 평화가 아니다. 미국이 그런 평화 정책을 잘못 취하는 통에 우리 한국이 일본에 의해서 희생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번 유엔 총회에서 한국이 정식으로 승인된 것은 이러한 제국주의 열강의 잘못된 평화 정책을 뒤집어서 전쟁을 하더라도 세계적 공의를 살려야 한다는 정신에서 연출된 것이다. 바로 2차 대전, 태평양 전쟁. 이것은 자유주의와 전체주의가 충돌한 바로 그와 같은 전쟁이었고, 그 정의의 전쟁의 수행의 결과 대한민국이 지금 이처럼 성립한 건데, 이것은 세계적 공의, 세계적 정의가 살려져야 한다는 그와 같은 정신에서 연출된 사건이다. 따라서 유엔 총회의 한국 성인은 세계가 정의와 평화의 길로 나아가는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와 정치적인 수사를 구사할 수 있는 당대의 유일한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이었습니다. 이후 후대 누구도 이러한 이승만 대통령의 연설을 기억하고 그것을 국가의 정통성의 근저로 삼으려고 노력했던 정치가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서 위대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역사적 의의를 세계 정의, 그 정의의 바탕을 둔 세계 영구 평화의 관점에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미국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해방시켰다. 우리를 한반도 남쪽을 점령을 했지만은 점령지에 대한 욕심이 전혀 없었다. 그리고 정권을 순조롭게 이양해 줬다. 그렇지만은 좀 더 머물러 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국가가 튼튼하게 될 때까지 좀 더 머물러 있기를 부탁한다. 미국은 국제적 약속을 지키고 수행했으니까 빨리 떠날 입장이었습니다. 하루빨리 떠나고 싶은 49년 6월 31일까지 철수한다는 방침을 정해놓고는 이승만 대통령한테는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군대를 자꾸 이렇게 철수시키는 그와 같은 현실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자꾸 미국에 대해서 떠나면 안 된다. 좀 더 있어달라. 우리가 우리를 방어할 책임을, 능력을 확보할 때까지는 우리 그대로 있어주기 바라고 우리의 국방력을 보강하는 데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계속 부탁을 합니다. 왜? 분단에 대한 책임이 미국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억지 논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미국이 왜 38도선 2부까지 한반도 전체를 다 점령을 하지 않고 일본과 싸우지도 않는 소련에 대해서 많은 권리를 부여해가지고 38도 2부를 점령하게 했고, 또 모스크바 협정을 통해서 소련에게 한반도 문제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리를 미국이 왜 허락을 했느냐.
그리고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말이지, 신탁 통치를 반대를 할 때 그토록 우리를 억압을 하면서 우리의 반공 운동을 또 미국이 억압을 했다. 미국이 여러 가지 잘못한 바가 있어서 이 38도선이 아직도 철폐되고 있지 않으니까 미국의 책임이 아직 크다. 이승만 대통령은 그야말로 집요하게 상대방의 실수를 자기의 정치적 자원으로 삼아서 공략하고 비판하고 그로부터 많은 것을 얻어내는 그야말로 노련한 어떤 정치가였습니다. 미국인들은 그의 이야기가 황당하게 들렸지만은 그러나 무시할 수 없는 어떤 논리적 설득력을 갖고 있었고, 그런 가운데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대통령으로서 이승만은 이 위태롭기 짝이 없는 신생국을 어떻게 해서 미국과 구전 영구 평화의 유대관계로 맺어두느냐가 그가 대통령으로서 추구할 최대의 과제임을 잘 알고 있었고 바로 그랬기 때문에 그와 같은 미국에 대한 요구를 계속 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런 정도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의 건국사가 지니는 우리 한국사적, 세계사적 그리고 이승만 개인의 그 의의를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날